2026년 1월 31일 어제 관심 종목으로 형성이 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 인터플렉스, 동국제강,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LB세미콘, 마크로젠, BCNC, 미래반도체, TEMC, 솔브레인 홀딩스, LK캠, 세경하이테크 이 종목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들 몇 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관심 종목을 확인을 할 때는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위에 있는 종목을 많이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약세가 이어질 경우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39,7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60% 이상 손실이 나 있는 상태죠. 하지만 바닥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주가는 소폭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플러스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박스권 매매에서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목표가나 손절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1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1,000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이 박스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확인할 때도 하나 정도 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건 OBV가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센스는 27,000원, 800원 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이 추세가 있죠. 이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이었고 최근 들어서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을 뛰어넘으면서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분봉을 통해서 하락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장 초반에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아니네요. 이렇게 거래가 동반되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센스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렸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급락이 나오면서 떨어질 경우 아이센스는 매수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이센스도 충분히 매매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관심 종목을 매일매일 찾고는 있지만 그 관심 종목을 모두 산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22,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2,000원대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에 박스권으로 형성되었던 곳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인터플렉스의 경우는 매도가 조금 반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 날 윗꼬리가 형성이 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시장의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셨던 대로 윗꼬리가 달리면 10분봉을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올라갈 때 거래가 동반이 되었고 거래 없는 조정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올지가 변수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이라는 거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동국제강을 볼게요. 동국제강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8%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기관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떨어질 때는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지난 금요일은 철강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국제강은 상승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B세미콘을 볼게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수급이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주수급을 찾아야 되는데 주수급을 찾기도 지금은 조금 애매해요.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주가가 이전에 상승을 할 때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던 거고요. 소폭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매수와 매도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LB세미콘의 경우는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어갖고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스권 매매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단점이 이거죠.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눌리기 시작하면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손절가를 칼같이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외국인 쪽에서 엘비스미콘을 7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로젠을 한번 볼까요? 마크로젠 너무 급등이 나왔네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BCNC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마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바닥에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NC도 보시게 되면 2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원래는 첫 매수 타이밍을 확인해 보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었던 게 11,500원이다. 12,500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살짝 이탈을 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저점이 우상향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이 이번 금요일에도 역시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야 돼요. 다만 수급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해 작년이죠. 작년 4월부터 기관 쪽에서 죄송합니다. 외국인이네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상승 여력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CNC 괜찮네요. 그 다음에 미래 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미래 반도체. 미래 반도체는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전에 상승 추세부터 시작을 해서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번에도 19,500원 전후가 저항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가격을 돌려내기 시작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을 뛰어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경우 저항이 바로바로 있잖아요. 이분할을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미래반도체는 특징적인 게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개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즉 2024년 대비 매출액이 30%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86%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34%가 늘어났는데 2024년을 그러면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미래반도체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하나만 더 볼까요? 좀 큰 종목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솔브레인 홀딩스를 볼게요. 솔브레인 홀딩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눌렸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1월 3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 공매도가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수급 상황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의 수급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이 지난 금요일, 오늘 새벽에 마감을 했죠. 기술주 위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체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약세로 출발을 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안에서 웬만하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몇몇 종목에 대한 매매, 그 다음에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뭐 박스권 매매에 대한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더 공부해 보세요. 참고로 이거는 제 기준에 의해서 종목 선정이 된 거지 종목의 매매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고요. 투자자들 다 각각의 매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거는 내가 매매할 때도 이런 스타일과 맞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고 본인과 매매 스타일이 같다 이렇게 됐을 때 매매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기준에는 맞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